안녕하세요. 영화 전문 채널 다크썸입니다. 저는 영화 랑종을 이야기함에 앞서 우선 한 가지를 먼저 간략히 정리하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나홍진 감독의 곡성인데요. 곡성은 우연이라는 악이 피해자를 결정짓는 세상에서 왜라는 물음을 가진 인간, 종구를 주인공으로 무엇이 그게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라는 효진의 대사처럼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결코 알 수 없으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의심하는 것밖에 없다는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한계와 무력함에 대한 탄식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조금 거칠게 압축해서 설명해보자면 곡성의 스토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며 곡성의 형식은 지켜보는 관객들 역시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도록 연출되어 있는데요. 즉 스토리로 풀어내고 있는 영화의 주제의식이 그 스토리를 담아내고 표현하고 있는 연출 형식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홍진 감독의 의도대로 관객들은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영화적 체험을 하는 동시에 딸을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의심하며 발버둥치는 인간인 종구를 지켜보게 됨으로써 영화는 강한 몰입을 선사하는 동시에 작품이 가진 주제의식 역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곡성은 상업적인 성취와 예술적인 성취가 모두 뛰어난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홍진 감독이 각본과 제작에 참여했으며 영화 셔터 감독으로도 유명한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 연출한 공포영화가 바로 랑종인 것이죠. 그렇다면 랑종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랑종은 분명 곡성 세계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관객들 스스로에게 다양한 해석을 요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태국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개, 지네, 그리고 나무까지도 말이죠. 영화의 제목인 랑종은 무당을 뜻하며 한 다큐멘터리 팀이 가문의 대를 이어 대대로 바얀신을 모시던 무당, 님을 취재하던 도중 님의 조카인 밍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이 다큐멘터리 팀은 바얀신의 대물림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밍에게 허락을 받고 촬영하면서부터 영화는 본격적으로 정체불명인 무언가의 존재감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우선 저는 영화 초반부의 몰입감만큼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랑종은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빌려 허구의 상황을 실제 상황처럼 연출하는 모큐멘터리 영화로 영상의 대부분이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핸드헬드로 촬영되었으며 중간중간 님과 민과 같은 등장인물들의 인터뷰 영상과 촬영팀의 자막을 통해 스토리가 진행되죠. 영화는 샤머니즘이 일상에 자리한 작은 시골 마을의 풍경과 안개에 휩싸여 대자연 속에 파묻힌 이 마을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랑종이 가진 세계관과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객들이 오컬트적인 현상을 받아들이고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영화의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 밍 몸속에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영화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잘 쌓아놓은 기시감과 정체불명의 존재가 주는 불안감, 그리고 모큐멘터리의 리얼함은 점점 사라지고 모큐멘터리의 전형적인 공포영화식 연출이 반복되죠. 이러한 랑종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랑종은 님의 마지막 인터뷰로 끝나는 결말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히 곡성의 테마였던 의심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면서도 아리에스터 감독의 유전에서 다뤘던 피의 대물림이라는 테마도 갖고 있죠. 처음에 밍이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님은 밍의 오빠이면서 자살한 맥이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노이는 자신이 신내림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모두 아니었죠. 곡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왜 하필 내 딸인 밍이냐는 노이의 질문에 테마사 산티는 밍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아산티아 가문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곡성에서 종구의 물음에 무명이 했던 대답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딸의 애비가 죄를 졌으니까. 무명은 종구에게 효진이 그렇게 된 이유가 네 딸의 애비가 죄를 졌으며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죠. 역시 랑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죄의 대물림이 후손들에게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산티가 곡성에서의 일관과 같은 역할로서 밍의 몸을 악귀 하나가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잡기만을 불러 모았다는 가설도 가능하겠지만, 산티는 사이비 의식을 치르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며 삶에 집착했었기에 악령을 덮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며, 결정적으로 산티의 제자가 봉인된 밍의 방문을 스승님의 명령이라며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산티가 악령의 하수인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테마사 산티는 밍으로 위장한 노이의 몸에 악령들을 불러들인 뒤 항아리에 쏟아내고 봉인한 뒤 없애려 했지만, 밍의 방문이 열리는 바람에 산티는 죽고 무당의 피를 이어받은 노이의 몸속에는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죠. 그렇다면 이때 노이의 몸에 들어온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의 초반 비교적 제정신을 유지하던 밍은 자신이 꾼 꿈을 다큐멘터리 팀에게 말해줍니다. 꿈의 내용은 큰 칼을 든 남자가 칼에 묻은 피를 맛보고 있고, 피가 흥건한 바닥에 떨어진 잘린 목이 무언가를 말해주려 했지만 밍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영화 랑종에서 목이 잘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은 밍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머리만 있는 작은 석상과 바로 바얀신을 모셨던 석상입니다. 님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테마의식이 아무 소용없을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몸에 깃든 존재가 바얀신인지 확신한 적이 없다고 말하곤 방에 들어가 구슬프게 흐느끼는데요. 그렇게 믿음을 잃은 무당 님은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되죠. 이것을 태국에선 라이따이라고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정이 타서 죽었다는 뜻처럼 어질러진 재단과 들끓는 구더기들을 통해 편안하거나 평범한 죽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 밍이 꾼 꿈이 바얀신의 잘린 목이라는 해석과 영화의 마지막 평생 바얀신을 모셨던 님이 바얀신의 존재를 확신한 적 없다고 밝히는 이 두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결국 끝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주제의식과 노이의 몸에 들어온 것이 바얀신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봉인된 밍의 방문이 열리자 테마사 산티가 떨어져 죽으면서 항아리가 깨졌을 때 노이는 확신에 가득 찬 모습과 목소리로 바얀신이 느껴진다며 테마사제들에게 깨진 항아리 조각을 모으도록 시키고 향을 모두 받아 모은 뒤 그대로 거꾸로 꼽아서 향을 꺼버리는 행동을 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개와 짐승의 악령이 들어가 주변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죠. 이것을 죄를 지은 인간들을 향한 바얀신의 징벌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먼저 목이 잘린 바얀신의 이미지와 바얀신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님의 마지막 고백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바얀신이 들어왔다며 소리치는 노이의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은 오히려 바얀신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밍의 부계인 아산티아 가문은 사기를 저지르고 방직 공장에 불을 질러 수많은 생명을 해쳤으며, 밍의 모계인 노이는 대대로 내려오던 바얀신의 신내림을 거부하고 개고깃집을 물려받아 수없이 많은 살생을 저질렀죠.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조상대대로 바얀신이 되물림되듯 조상대대로 죄와 저주 역시도 되물림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밍은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죄와 바얀신 모두를 물려받을 유일한 존재인 것이죠. 밍은 초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당의 존재를 조롱하며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에 신 대신 죄를 물려받아 영화의 끝에서 강력한 악신이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아마도 어느 순간까지는 열쇠가 꼽힌 자동차로 비유됐던 밍의 몸 안에 아산티아 가문이 저지른 죄와 노이가 저지른 죄, 그리고 바얀신까지 모두 존재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에서 밍의 몸을 차지한 것의 정체는 노이를 굳이 불태워 죽였다는 점과, 그때 보여진 아산티아가 적힌 저주 인형을 통해 아산티아 가문의 죄와 저주로 생긴 악귀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랑종이 곡성과 비슷하면서도 더욱 두드러지는 점은 더욱 끔찍해진 악의 모습과 더 완벽히 가려진 신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조상들이 죄를 짓고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죄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끔찍하면서 상징적인 것은 아직까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갓난아이가 밍에게 살해된다는 것입니다. 랑종에서 아기의 죽음이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이유는 조상들이 저지른 원죄로 인해 아직 아무런 잘못이 전혀 없는 가장 순수한 인간, 아기가 죽기 때문입니다. 결국 랑종은 곡성이 가진 주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영화의 형식이 모큐멘터리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영화의 초반에는 리얼리티를 부여해주면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점으로 작용하였으나 이야기가 진행되고 밍 몸 안에 있는 무언가의 존재감이 점점 커질수록 영화가 내뿜는 힘과 이야기 역시 점점 거대해지는데요. 이때부터 모큐멘터리라는 형식이 가진 리얼함은 퇴색하고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점점 모큐멘터리라는 형식은 장점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며 급기야 영화의 끝에서 벌어지는 피해 대축제에서는 리얼함과는 거리가 먼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오히려 가짜처럼 느껴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일처럼 잘 짜여진 모큐멘터리 시작에 비해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 랑종은 마치 한층 더 리얼해진 곡성으로 시작해서 곤지암으로 마무리하는 아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적으로 그리고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나홍진 감독의 곡성 세계관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사람이라면 응당 불쾌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또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호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객을 불쾌하게 만드는 영화임엔 틀림없으니까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도 끔찍한 일들이 이 영화 랑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대대로 내려져온 인간의 원죄라는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이며 아직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갓난아이조차 악에 의해 유린되는 동안에도 신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탄식. 그것이 바로 반종 피산타나쿤 감독과 나홍진 감독이 바라본 오늘날의 세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랑종, 저는 다크썸이었습니다. ว่ากูคือใคร